신공항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책임질 기관이 다른 데다 현장 출동을 위한 기동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생태공원 관리와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겨울철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전기 장판과 운영매트 가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최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에 정부가 국비를 지원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면서 가덕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보도를 전해드렸습니다. 부산시가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김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박형준 시장은 먼저 가덕 신공항과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그 출발부터 다르다며 재정 문제로 충돌할 일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 21년 3월 관련 특별법 제정 당시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정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 개발을 위해 군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기부 대양려 방식이라서 국가 재정 지원은 국방 예산의 일부 지원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국토부 재정 사업으로 진행되는 가덕도 신공항과는 재정적으로 충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공항을 위기화하거나 또는 공항이 어떤 공항이 더 중요한 공항이고 어떤 공항이 좀 하위 공항으로 배치된다든지 이런 식의 법안이 통과된다든지 또는 그런 법안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 가지 입장을 얘기했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공법에 대해서는 기존에 부산시가 제시했던 하이브리드 방식을 바꿔 공항 위치를 가덕도 쪽으로 끌어놓는 방식으로 수정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산시가 대안을 여러 방법으로 강구를 하던 끝에 그 플로팅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2030년까지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때부터 하게 된 거고, 그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플로팅 공법으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하기 위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위해서도 그렇고 조기 개항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건 정말 혁신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열심히 그 준비를 한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야 국토부가 2030년까지라도 개항을 할 여러 가지 방법을 궁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가덕도 공항을 정쟁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지역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때마침 지난 1일 부산을 찾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엑스포 개최 예정지인 북항 재개발 홍보관을 찾아 추진 현안을 청취하고 엑스포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역 인사들과 함께 국민 통합을 위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며칠간 설왕설래했던 가덕 신공항 관련 논란은 엑스포 유치에 대한 정부와 부산시의 강력한 의지로 잠잠해지는 모습입니다. BTV 뉴스 김윤정입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속을 책임질 기관이 제각각인데다 신고가 들어와도 기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공원 내 시설 확충으로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체계적인 공원 관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재한 기자입니다. 산책 중 반려견을 동반한 시민들입니다. 주위에 다른 이용객들도 있지만 목줄은 보이지 않습니다. 공원 관리소에 신고를 해도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목줄 미착용 단속은 관할 지자체 담당인데다 전문 인력도 없습니다. 공무원이 출동하는 동안 이미 자리를 떴거나 경찰을 대동해야 개인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쓰레기 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가태료 부과를 하려면 주민등록번호가 확인이 되어야지 가태료가 바로바로 출동이 좀 불가하다 보니까 뭐 그 현장 나갔을 때는 다 그분이 안 계시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고 무단 투기 신고돼가지고 좀 치워달라고 하는 전화는 한 번씩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 치워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월까지 강서구 안에서만 목줄 미착용으로 실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13건에 그쳤습니다. 낙동강 생태공원 내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제대로 된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계도를 통해서 일단 그 민원인들께 아예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다만 추후에는 그 경찰청이나 아니면 저 구청 등 유관 부서하고 협조해서 좀 가급적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본부는 생태공원 내 불법 행위와 관련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일상 회복과 실내외 마스크 해제 등으로 공원 이용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체계적인 공원 관리 매뉴얼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박자리입니다. 생태공원 관리와 안전을 위한 제도에는 많은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당연히 시설 개선과 인력 확충, 제도 정비가 필요한데요. 하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시민의식 또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목줄 없는 개 한 마리가 주인 곁을 떠나 공원을 질주합니다. 새떼에게 달려가자 새들은 이내 날아오릅니다. 순간 새 한 마리를 물었고 더 이상 날아오르지 못합니다. 개는 주저앉은 새를 물어 손 놓고 있는 주인에게 달려갑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생태공원 내 불법 행위 중 가장 많은 건수가 반려견 목줄 미착용입니다. 지키지 않은 분들 때문에 더 지키는 분들까지 지키지 않다라고 편견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반려견이 뛰어다니면서 다른 아이나 산책하는 분들을 물 수도 있고 그러면 인명피해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염려가 사실 제일 큽니다. 산책로에서 덫이 발견되는 등의 동물 관련 사건 외에도 공원 내 다양한 불법 행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골프장인 양 옷까지 갖춰 입고 골프를 치는 사람들. 불법 행위임을 알리자 욕설을 쏘아붙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화명생태공원에서 연쇄 방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캠핑카 장기 주차, 공원 내 노점 운영, 취사 행위 등은 매일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먼저 이렇게 만들어서 인식이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가면서 해야 저희도 이제 뭐 법 제도 개선에 대해서 이걸 바꿔달라고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한 해 평균 14,000여 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되고 있습니다. 적발되지 않고 행해지는 불법 행위가 몇 배는 더 많을 것은 불보듯 뻔합니다. 시민과 동물들의 안전을 지켜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 행위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앞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까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BTV 뉴스 장동원입니다. 겨울철 따뜻한 잠자리를 위해 전기장판이나 푹신한 매트리스 침구를 쓰는 가정이 많습니다. 이로 인한 과열 사고도 끊이질 않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부산 진구 양종동의 한 아파트.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합동 감식을 벌이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건 31일 밤 7시쯤. 집주인이 온열 침대를 켜놓고 외출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소방은 온열 침대 제품에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딱 침대 매트만 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인지 다른 부분이 있는지 그걸 확인하려고. 그나마 다행인 건 불이 다른 곳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화재 발생 시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큰 화재로는 번지지 않았습니다. 매트가 탄소 무슨 발열 매트가 그렇다 하면
그 안 끄고 켜놓고 갔는데 다행히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으니 작동해가지고 그 불이 바로 꺼지고 소방 쏘고 이래 빨리 잡았죠. 최근 3년 동안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는 7,258건. 이 가운데 전기적 요인은 1,605건, 전기 매트 화재도 6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난방비 증가로 온열 매트나 전기장판을 켜두는 경우가 많아 화재 위험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전기로다가 작동이 되다 보니까 뭐 전선이 접힌다든가 서로 뭐 피복이 벗겨진다든가 아니면 장시간 사용을 하면 과열이라든가 이런 걸로다가 특히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겨울철 전열 기기 사용이 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장기간 외출할 경우 전원을 끄거나 품질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2일 새벽 1시 10분쯤 강서구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 부근에서 부산 방향으로 달리던 25톤 트레일러가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1일 오후 6시쯤 기장군 철마면 아홉산 3부 능선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임야 990제곱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은 논밭에서 풀을 태우다 불씨가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가 최근 등록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0년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요청 이후 전국 4년제 사립대 중에서는 13년 만에 처음인데요. 연이어 부산교대도 등록금 인상을 결정하면서 대학가 분위기는 어수선합니다. 이제 어느 학교가 등록금을 올리느냐 눈치 전쟁에 들어갔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동아대가 전국 사립대 중 처음으로 13년 만에 등록금을 인상합니다. 대학 3.95%, 대학원은 3.86% 인상됐는데 학생당 평균 9만 원에서 16만 원가량 오른 셈입니다. 학생회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노후된 교내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약속을 받아내면서 등록금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학생들은 재정 악화로 어려웠던 낙후된 시설 보수나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 교육의 질 개선을 학교에 요구했습니다. 동아대는 오는 2030년 100억대의 적자가 예상되는 학교의 어려운 재정 상황을 학생회에 그대로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학교 측 위원 만장일치로 인상이 결정됐습니다. 전국에서 첫 등록금 인상이란 부담감이 있지만 한계 상황에서 내린 어쩔 수 없는 결단입니다. 사립대학들은 동아대의 결단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버텨온 재정적 어려움이 이제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주요 수입원은 등록금. 대학들은 입학금 폐지와 계속된 학생 수 감소 등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10년 넘게 등록금을 동결해왔습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정부 장학금이 끊기는 것뿐 아니라 각종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솔직히 다 올리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국가장학금이 유행을 못 주니까 못 준다 하니까 이제 못 올리는 거지 눈치를 보고. 저 교육부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저 교육부가 설마 제대로 하겠나. 이제 그런 거 보고 있는 거지. 부산에서는 동아대에 이어 부산교대도 31일 등록금을 4% 인상한 상황.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정부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따라 다른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지역의 산업 여건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부산의 직업계 고등학교 취업률 높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신입생 충원율도 최근 4년 동안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미달됐는데요. 시교육청이 앞으로 3년 동안의 직업계고 발전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교육청과 각 학교의 협력이 관건입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역의 산업 여건, 직업계고 기피 현상, 기업과 학생 간 미스매칭 등의 요인으로 직업계고의 취업률 향상이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3년에 걸친 발전 계획을 추진합니다. 우선 시설 현대화로 수업 여건을 개선하고 교원 역량을 강화합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창의력을 기를 수 있도록 NCS 기반의 과정평가형 교육과정을 확대합니다.
지원율이 낮은 학과는 우주항공과 반도체, e스포츠 등 신산업 분야로 전환합니다. 또 교육청과 지자체, 기관, 산업체가 참여하는 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활성화합니다. 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해 지역에 정착하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게 최종 목적이고요. 학교에서는 또 이제 중기 발전 계획에 의거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청과 손발을 맞춰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은 취업률을 지난해 55.5%에서 70%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평균보다 높은 작업 기초능력평가 3등급 이상 비율도 52%에서 65%로 올리고 진로를 선택하지 않는 학생 비율은 10% 미만, 학업 중단율은 2% 미만으로 낮추는 데 주력합니다. 교육청 계획을 토대로 각 학교도 구체적인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전국대회 개최지인 학교는 시설 개선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중기계획에 공간혁신 사업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으로 당장 올해 공사가 시작되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노후화된 우리 공간들이 아주 학생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학습 공간으로 탈바꿈될 것입니다. 또 일자리 발굴과 취업률 향상을 비롯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우리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도록 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성공적인 취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원할 거고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취업하고 나서도 선취업 후 진학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직업계고 발전 계획의 성공, 교육청과 학교의 내실 있는 협력이 관건입니다. HC 뉴스 박인배입니다. 부산시와 부산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오는 10월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될 2023년 바다미술제 전시감독으로 그리스 출신의 1인이 파파디 미트리우를 선정했습니다. 올해 바다미술제는 오는 10월 중 기장군 일광해수욕장 일원에서 열리며 조직위원회는 다양한 전시 구상과 기획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일광해수욕장과 연계한 인근 장소들도 물색 중에 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과서를 지원합니다. 이번 교과서 지원은 최종 학적이 부산에 소재한 만 9세에서 24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3월부터 이루어집니다. 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청한 뒤 원하는 교육지원청에서 교과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는 이르면 5월부터 고등학교 교과서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산시와 한국예탁결제원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자립준비 청년을 위해 직원용 사택 15호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혁신도시 이전 기관으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유사택에 선발된 자립준비 청년은 기본 2년, 최대 4년까지 공유사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산 상공회의소는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에 자동차 운반선에 대해 항만 입출항료와 접안료 그리고 정박료 등 항만시설 사용료에 대해 50% 이상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는 지역의 완성차 업체인 르노코리아도 선박 확보 어려움과 함께 물류비 증가에 이중고를 겪는 등 물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한편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수출 물량 감소로 이어져 생산은 물론이고 고용 감축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영구는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를 2월에도 매주 새로운 주제로 상설 공연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2월 4일에는 문화유산 답사기 공연과 2월 11일에는 발렌타인데이 고백을, 그리고 2월 18일에는 졸업을, 2월 25일에는 패밀리 프로포즈 공연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편 광안리 M 드론 라이트 쇼는 매주 토요일 저녁 7시와 9시 상설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토뉴스입니다. 서구 충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는 1월 31일부터 먹거리 나눔 문화 활성화를 위해 충무동 나눔 냉장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첫날 최덕원 덕원주택설비 대표의 야쿠르트 100개 기부 접수로 충무동 나눔 냉장고는 이웃사랑 실천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서구 동대신 3동 주민자치위원회는 1월 31일 겨울 특색을 살린 무주군 덕유산의 눈꽃 체험을 통해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만들고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지난 1일 서구 남부민일동 주민자치위원회는 2023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으로 힐링파워 요가 교실을 개강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주민들의 수요가 높고 호응이 좋아 올해 상반기 프로그램으로 재운영하게 됐습니다. 남구 간만일동 행정복지센터와 국립간만어린이집은 지난 1월 30일 매월 1회 생일을 맞은 관내 홀로 어르신을 방문해 위로하는 동특화 사업인 해피케이크 해피박스 지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영문화원은 입춘을 앞둔 지난 1월 31일 수영구청 민원홀에서 수영문화원 서예반 이상백 강사와 회원 5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역 주민과 구청을 찾는 민원인 162명에게 기룬을 기원하는 입춘첩 240부를 전달했습니다. 해군작전사령부와 미 해군 7함대 사령부는 2일 부산 작전기지에서 제7회 한미 대잠전 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는 23년 추진계획을 보고함에 따라 이를 평가 승인하는 것으로 대잠전 전 영역에서의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증진하고 협력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2월 3일) 생활지수입니다. 최저기온은 1도, 최고기온은 10도입니다.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고 피부 건강을 위해 영양크림을 충분히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기 예방을 위해 옷차림을 따뜻하게 유지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비 소식은 없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을 지참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빨래와 세차를 하셔도 좋은 날씨입니다. 작은 불씨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 외출을 하신다면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밤에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확인해 주시고 숙면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